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방금 전해드린 그 소식처럼 부동산 기업, 건설업종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많이 못 갚고 있나 보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 최대 현안은 바로 이 부동산이나 건설업체의 연체 폭증인데요. 예. 부동산 업체, 건설업체들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지금 제대로 갚지 못해서 그 연체가 계속되고,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제때 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면 자금 부족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경제 전반에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지금 가장 큰 우리 경제의 고민인데요. 예.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부동산과 건설업체가 연체, 대출을 제때 못 갚느냐. 한마디로 금리 인상의 쇼크가 1차적으로 바로 이 부동산과 건설업체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우선 이 건설업체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부동산을 지을 때 자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름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돈을 갚을 때 내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펑펑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자가 늘어나도 부동산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서 부동산 분양을 해서 돈을 확보를 한다면 충분히 대출금을 갚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금리 인상 때문에 투자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부동산 분양도 꺼리게 되고 부동산 자체를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 또한 금리 인상의 파고죠. 그러니까 건설이나 부동산 업체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금리 인상의 쇼크가 있고, 또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이 금리 인상의 쇼크, 한마디로 오른쪽 왼쪽으로 금리 인상의 쇼크가 건설과 부동산업에 겹쳐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느냐가 올해 경제 운영의 가장 중요한 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대출 부실 정도가 더 높았는데 특히 세종과 울산의 법인 부동산업 연체율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지역의 부실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도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세종과 울산 이 두 군데는요, 한때 부동산 경기가 뜨거웠을 때 예. 이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고 그래서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라가는 가격을 믿고 대출이 늘었고, 또 가격이 오르고 인기가 있는 만큼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집도 좀 방만하게 짓기도 했는데, 네. 이게 한꺼번에 금리 인상의 파고가 몰려오는 데다가 바로 울산과 세종이 금리 인상하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률이 또 최고로 큽니다. 예. 그러니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건설 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 빌렸던 그 금융 금액을 총액을 부동산을 다 팔아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정도인데 그 부동산도 안 팔리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과 울산 가장 심각하고요. 그 밖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아주 압도적으로 지방, 이른바 비수도권 쪽의 건설업체 연체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보통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 외곽 지역부터 가격이 더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가격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그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이 마비가 됐다. 특히 지금 지방도시 같은 데서는 대구 같은 곳에는 분양 건설의 무덤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부동산 경기에 극적 반등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업체 부도나 연체는 앞으로 상당히 좀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기업들이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거를 지금 못 갚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은행보다는 또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더 많이 못 갚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2금융권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으면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제2금융권도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내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돈을 못 갚으면 건설업체 관련 기업들도 어렵지만 은행 돈을 못 갚게 되고 또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의 돈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의 시세금이 떨어져서 예. 제2금융권에서 예금도 혹시 제대로 못 돌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게요. 예. 자, 지금 이 은행들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금융 감독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은행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대신 예.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 이를테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증권사 이런 데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했거든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냐면 예. 프로젝트의 장기 가능성만 보고 대출을 해준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대출을 할 때 담보를 확실히 잡기 때문에 예. 부도가 나도 그 담보권을 경매에 붙여서 돈을 대신 받으면 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가 없어요. 예. 미래의 사업 가능성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고금리로 인해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또는 저축은행, 증권사 이런 데는 지금 돈을 제때 못 갚게 되면 은행이 자금 부족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대목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권에 대손 충당금을 더 쌓아라. 예. 이 충당금이라는 혹시 있을 부실에 대비해서 미리 돈을 쌓아놓고 그 돈은 대출해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당금을 많이 쌓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 금융기관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자금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제2금융권은 아주 심각한 아주 추운 한겨울에 터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악순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가장 많이 꼽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매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월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예. 이게 뭐 최근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 시계를 5년, 10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요. 예. 특히 저희들 한참 일할 때는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네. 급여가 아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잘리지 않는 거. 뭐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 IMF 때는 잘리지만 않으면 급여 못 받아도 좋아 이런 시절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요 경기가 좋을 때는 내가 워라벨 내 좀 쉬고 싶어. 예. 워라벨. 옛날에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예. 급여 좀 적어도 좋아. 하루라도 더 쉬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올해의 직장인들 소망을 들어봤더니 아주 예. 압도적으로 급여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작년, 재작년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네. 급여는 찔끔 올랐습니다. 세상에 다 올라도 안 오르는 것은 급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상당히 감소한 거예요. 예. 급여가 좀 올랐다고 하지만 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림이 팍팍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 푼이라도 급여 좀 더 올려주세요 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그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의 국회 의정 보고서에서 나온 한 얘기를 보니까 네. 한 달에 급여를 1억 넘는 소득자가 예. 무려 3,800만 명에 3,800명에 달했다. 지금 어디 보신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처음에 저도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연봉 1억이겠지, 그죠? 연봉 1억이 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꿈의 연봉이죠. 1억 넘는다는 게. 그럼요, 예. 근데 연봉이 아니고 월급이. 한 달에 1억. 그러니까 연봉을 하면 12억씩 이상 받는 사람이 네. 무려 3,800명. 예. 앵커님은 3,800명에 들어가겠죠? 박사님 건보료 한 달에 한 400만 원 내시죠? 예, 근보료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는 급여 400만 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자, 이 근보료라는 게
건보료 400만 원 낸다는 게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이에요. 그렇다면서요. 왜 그러냐면요. 네.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늘어나면 세율이 누진과세가 되니까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예. 건강보험료는 상한 제도가 있어요. 아. 그래서 480만 원 이상으로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건보료가 아무리 걱정이 돼서 건보료 걱정이 돼서 예. 나는 급여를 좀 덜 받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앵커님 마음대로 급여를 많이 받아도 예. 건보료는 480만 원 이상 안 넘어가요. 근데 이게 1억 넘는 월급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 보면요. 예. 대부분 이제 기업체에서 임원으로 있는 분들이 아. 많은데 예. 임원도 한 군데 임원해 가지고는 아. 한 달 급여가 1억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재벌 총수님들 중에는 예. 회사를 30개 또는 20개의 이사를 동시에 겸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들어오는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10개만 가지고 있어도 예. 뭐 한 달에 뭐 50억 정도는 아직 1년에 50억 정도 예. 한 달에 충분히 2억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3,800만 원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꿈의 급여들이죠. 거의 뭐 더 생각이 비현실적이라서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판단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